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엔 서류는 무조건 프리패스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직무 선배, 그리고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합니다. 인싸 담당자 인터뷰 시간인데요. 인터뷰 시간. 실제 취업준비생들한테 물어보면은 가장 많이 어떤 직무를 가고 싶냐 하면 가장 인기 많은 직무가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우리 마케팅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마케팅 전문가 소개합니다. 자, 간단하게 제가 소개해드린 것보다 소개해드린 게 좋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저는 4년 정도 마케팅 직무를 했었고, 지금은 프리랜서 마케터로 일을 하면서 책은 습관이다라는 페이스북 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프리랜서 마케터 전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간단하게 우리 마케팅을 어디서 좀 진행을 했고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뭐 인턴은 보통 빼는데 인턴까지 포함을 하면은 제가 첫 인턴을 했던 게 잡코리아 브랜드 팀에서 마케팅을 했었고, 두 번째로는 삼성증권에서 마케팅 직무는 아니었는데 지점에서 인턴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첫 직장은 그 NHN 엔터테인먼트라고 게임 회사인데 NHN 엔터테인먼트의 계열사로 있는 NHN 에드라는 곳에서 A2로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SBS 스브스 뉴스에서 컨텐츠 마케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총 4년이죠. 지금은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이제 제가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면서 몇 개의 기업에 이제 브랜드 마케팅을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몇 개의 기업이 대략적으로 좀 소개만 해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좀 작은 호텔 쪽 광고 대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만한, 이거는 아마 공개를 해도 될 것 같은데, 그 네이버가 이제 비영리로 운영하는 커넥트 재단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쪽에 이제 코딩 관련 컨텐츠를 이제 카드 뉴스도 만들고, 이걸 이제 구글, 뭐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마케팅하는 일도 제가 대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컨텐츠 생산을 담당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컨텐츠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다양한 플랫폼에 광고까지 하는 일을 하고 있죠. 그러시구나.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거를 대행을 접고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유럽 여행을 가요. 근데 유럽 여행이 유럽에 있는 서점을 투어하는 컨셉인데 2달 동안 갑니다. 서점만 투어를 하시는 거예요? 네네. 다른 건 없고요. 그냥 60박 61일 동안 유럽에 굉장히 멋진 서점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책은 습관이다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고, 제가 좀 작은 책방, 독립 책방을 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좀 사전 답사 겸 그리고 지금 출판 계약도 되어 있거든요. 출판 계약도 되어 있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30대 목표가 세상에 있는 모든 서점을 다녀오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차차 이뤄나가기 위해 이제 다음 일주일 남았어요. 출국이? 아니, 나 일주일도 안 남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일찍 모셨어요. 급 잡혔어요. 바로 좀 알아. 그래서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지금. 지금 못 만나면 2달 뒤도 뵐까 말까 하기 때문에 3월 24일 날 옵니다, 제가. 빨리 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야, 30대에 모든 서점을 다 가려면 쉽진 않겠죠. 그냥 유명한 곳만 좀 가려고 하는데도 사실 이제 이번에 유럽 갔다 오면 이제 좀 텀 두고 남미도 다녀올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도 갈 거고, 아시아는 틈틈이 계속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컨셉으로 잡아서 운영 중입니다. 뭐 직무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한데 갑자기 궁금해진 게 있어요. 지금 보시면 책이라는, 그리고 서점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인생의 방향이 되시는 것 같은데, 어떤 계기가 좀 있었나요? 계기요? 계기는 이렇게 딱 들어맞는 계기라기보다는 제가 20대 때는 목표가 분명했어요. 저는 이제 지금 프레젠테이션을 가르치고 있는데 20대 때 목표가 20대 중에서 프레젠테이션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목표였거든요. 나중에 프레젠테이션 강의 한번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 무료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함부로 약속하면 안 돼요. 이거 잘라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대학교 때 2번 정도 프레젠테이션 대회에 나갔어요. 그래서 2번 나가서 2번 다 이제 1등을 했고요. 하나의 대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회예요. 1,000만 원 상금에 뭐 장관상도 주고. 근데 그렇게 제가 27살 때 그 목표를 이뤘는데 막상 그렇게 1등을 해보고 나니까 크게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에 정말 내가 1등을 위해서 정말 꿈을 갖고 목표를 잡는 거에 대한 회의가 좀 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창업도 하고 취업을 하게 됐는데 취업을 하고 나서 목표가 아예 사라졌었거든요.
사라진 상태로 있다가 저희 대표님이, 회사 대표님이 책을 항상 읽으라고 권유를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책을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꾸준히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랑 제일 친한 회사 동기랑 좀 내기를 하나 했었거든요. 우리가 마케팅 직무를 하는 사람인데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 하나 운영을 해보자. 그래서 한 달 동안 운영을 해서 더 많이 운영한 사람이 술을 사주자. 그러니까 내기를 한번 해보자. 지는 친구가 술을 쏘는 거다. 책상 술은 잘 맞진 않죠. 네. 그래서 어떤 카테고리로 할까 하다가 대표님이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고 저도 마케팅 직무를 하다 보니까 그럼 책을 읽어서 이제 이거를 카드뉴스 콘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렇게 올렸는데 제가 한 달 만에 한 3,000명이 됐어요, 구독자가. 페이스북이. 광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친구는 당연히 내기에 졌죠. 그 친구는 100명도 채 될까 말까 했었고. 근데 그렇게 한번 운영을 하고 재미를 붙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책도 해주세요, 뭐 저런 책도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이 계속 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10,000명이 6개월 안에 됐었고 10,000명쯤 되니까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런 거 혹시 홍보 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근데 그냥 하기엔 제가 좀 그렇고 컨텐츠 제작비를 받아야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높은 금액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좋다. 그래서 이제 회사 틈틈이 점심시간 쪼개 가면서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좀 파이가 커졌어요. 근데 이 책은 습관이다 제 채널이 제가 SBS 스브스뉴스 이직할 때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이런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게. 그래서 이직하는 데 도움이 됐었고 지금도 제가 독립하는데 메인 하나의 잡 중에 하나죠. 거기에 저희 집도 하나 올라갔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 이제 그렇다. 되게 큰 도전과 함께 또 책으로 인생이 또 전환점이 또 되신 것 같아요. 그쵸. 그 먼저 궁금한 게 좀 있어요. 이제 학생들이 마케터 하면은 어떤 일을 하는지, 사실 마케터가 하고 싶은 친구들은 너무나 많은데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중에 A, 그러니까 광고 기획사죠. 기획사에 A라는 직무를 지원하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많죠. 근데 실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이제 마케터를 했을 때 AE AE 선택지가 두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하나의 브랜드의 마케터로 들어가는 것과 이제 여러 광고주를 가질 수 있는 대행사로 갈 수 있는 게 있는데, 대행사로 가는 게 AE예요. AE고. 근데 보통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브랜드의 마케터로 가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문이 좁아요. 광고주죠, 광고주. 광고주로 가고 싶어요. 왜냐? 갑질할 수 있으니까. 흔히 말하는, 이거 잘라야 될 수도 있지만 근데 갑질일 수도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쵸. 그냥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브랜드의 마케팅 담당자가 된다는 거에 대한 환상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일단은 문이 조금 좁아요. 근데 대행사는 문이 그렇다고 넓냐? 넓진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대학생들이 흔히 아는 뭐 광고 대행사는 예를 들면 종합대행사, 우리나라 4대 뭐 제일기획, 대홍, 뭐 HS헤드, 이노션 이 정도로 보통 추리는데, 여기에 가려고 이렇게 박터지게 싸워요. 근데 생각보다 좋고 뭐 예를 들면 포트폴리오 잘 쌓을 수 있고 또 실력 있는 분들이 많은 대행사들이 또 많거든요. 근데 그런 쪽에 사람들이 시야가 조금 좁은 거죠. 저도 제가 처음에 입사했던 NHN 엔터테인먼트 에드는 모르는 회사였어요. 모르는 회사였는데 이제 NHN 엔터테인먼트에서 2014년에 이제 자회사 개념으로 광고 대행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마 거기가 인원이 150명 되는데 제가 4번이 20번 대예요. 그러니까 초창기 멤버로 들어간 거고, 전 취업을 했을 때 경력직 공채에 제가 신입인데 썼었거든요. 경력직을 썼다고요? 네, 경력직 공채인데 제가 이제 거기 아는 분이 이런 공채가 떴으니까 지원을 해보라고 해서, 제 동기가 9명이에요. 동기라고 할 수 없죠. 근데 저 혼자 신입이고 8명이 다 경력직 뭐 팀장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초반에 적응하기가 조금 힘들긴 했었죠.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의 선택지는 두 개라는 거. 근데 AE 같은 경우는 대행사를 말해요. 그래서 어카운트 익스큐티브라고, AE가 되면 좋은 거는 다양한 광고주를 자기가 한 번에 다뤄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금융 광고주도 다뤄볼 수도 있고 뭐 뷰티 쪽도 다뤄볼 수 있고. 그래서 AE로 가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직할 때 굉장히 좋아요. 광고주로 갈 때. 광고주로 갈 때? 광고주로 갈 때. 왜냐하면은 워낙 다양한 광고를 해봤고 워낙 다양한 카테고리를 해보다 보니까 진짜 얹어져서 연봉을 진짜 얹어주고 데리려고 해요. 근데 이제 브랜드로 가면은 조금 배우는 게 한정적이에요. 왜냐하면 브랜드의 마케터들은 대행사 컨트롤이 주로 업무거든요. 그래서 광고를 실제적으로 운영을 잘 못해요. 이런 거 제가 이제
딱 집어서 말할 수 없지만 대행사분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관리를 잘해요. 근데 그건 막 네네. 인사 담당자들끼리 그쵸, 얘기를 해요. 가끔 이게 이렇게 표현을 이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만 약간 물경력도 있어요. 네. 겉핥기식으로 아는 분들이 많아요. 오해하지 말아요. 여러분 다 그렇다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한 어떤 이제 조금 큰 기업의 브랜드 담당자는 한 4-5개의 그 대행사를 써요. 그러면 보통 하는 일이 이들한테 하나의 뭐 프로포저를 주고 매일매일 그 리포트를 받아서 취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시 이제 오더를 주는 형태인데, 실질적으로 광고를 관리하는 건 대행사다 보니까 광고 대행사에 있는 분들이 실제로 광고를 더 디테일하게 할 줄 알고 더 깊이 알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보통 나중에 이직할 때 연봉을 많이 점프해서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되게 여기저기서 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연봉 얘기하니까 되게 흥미로운 거거든요. 이게 점핑할 때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쵸. 시작할 때는 일반적인 업계가 좀 어때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는 않겠지만 일단 뭐 보통 4대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이전시, 뭐 대용이나 제일객이나 이노션이나 이런 데도 사실 보통 연봉이 4천 초반에 형성되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일단은 그거보다 우리 인식에 없는 그런 대행사들은, 특히 또 디지털 대행사, 전 디지털 기반이 있었는데 연봉이 조금 낮은 테이블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예를 들면 3천 초반이나 중반. 근데 이제 제가 다녔던 회사 NHN 에드 같은 경우는 일반 업계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준이었고, 저희는 야근비가 있었어요. 야근비가 10시 야근비가 있고 12시 야근비가 있어요. 이걸 제가 여기서 공개할 수는 없지만 공개하면 안 됩니다. 네네네. 10시 야근비가 따로 나오고 12시 야근비가 또 따로 나와요. 나와서 또 이제 밥도 주다 보니까. 근데 저는 좀 놀랐던 게 밥을 아침, 점심, 저녁 주는 회사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저는 지금은 주실 수도 없어요. 50시 때문에. 저는 이제 판교가 직장이다 보니까 저는 분당에 자취를 했었는데 밥을 다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야근을 안 해도 밥 다 먹고 나왔어요. 헬스도 하고 나오고, 가끔 이제 일을 조금 하고 야근 찍고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도 안 좋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워라밸이 굉장히 좋았어요, 회사 다닐 때. 근데 야근비를 주는 회사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가, 제가 다녔던 회사가 조금 더 주목을 받긴 했었던 것 같아요. 야근비도 주고 해서. 그럼 일단 초봉은 이렇게 뭐 일반 대기업보다 조금 낮은 수준. 네, 맞아요. 하지만 이직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저 정말 많이 뛴 분들 많이 봤어요. 저도 많이 봤어요. 마케팅은 사실 실력에 의해서 막 계속 올라가니까요. 맞아요. 올라가는 것 같긴 합니다. 뭐 다른 직무도 제가 해보진 못했지만, 특히나 마케터 중에서 디지털 마케터는 배울 게 되게 많아요. 그 분석 툴도 알아야 되고, 광고 플랫폼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많아요. 200~300개가 넘기 때문에 그런 매번 생겨나는 그 신규 매체 소개서가 매일 오거든요. 그럼 맨날 공부해야 돼요. 맨날 공부하고 그거를 분석 툴과 연동하는 것도 계속 고민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진짜 공부할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직할 때 대우를 받는 경우도 진짜 많고요. 그럼 마케팅의 직무를 지금 요즘에는 다 세분화해서 좀 구분할 수 있잖아요. 뭐 A가 있고 A가 있고, 뭐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들도 있고, 콘텐츠 마케터, 뭐 퍼포먼스 마케터, 뭐 이런 것들인데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일단은 A가 하는 일이 A의 일과로 보통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아침에 10시를 출근한다고 했을 때 10시부터 점심 전까지는 리포트를 취합을 해서 광고주한테 다 보내줘요. 예를 들면 아침에 출근하면은 광고 성과를 다 취합을 해서 이렇게 보내줘요. 그럼 이제 브랜드 측에서 조금 일을 빨리 하는 브랜드 마케터 같은 경우는 그 데이터를 빨리 보고, 뭐 예를 들면 배너 소재라든가 아니면 광고 카피라이트라든가 그런 거를 바꿔달라고 오전에 연락이 와요. 그럼 그거를 다 바꿔줘요. 근데 좀 늦으면 점심 후에 와요. 보통 업무를 조금 느슨하게 하는 브랜드 마케터 분은 뭐 점심 먹고 회신을 줘요. 그럼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A는 받고 다 수정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광고 예산도 수정을 하고, 광고 카피라이트도 수정을 하고, 그에 맞춘 배너 소재도 수정을 하고, 그렇게 한 오후 2~3시까지 일을 하다가, 뭐 예를 들면 광고주가 많은 친구들은 이걸 하루 종일 해요. 하루 종일해도 시간이 모자라서 야근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광고주 관리도 관리지만 전 제안 업무가 많았어요. 전 회사에서 프레젠터로 있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제안이 있으면 제안서 쓰고 프레젠테이션 준비하고 그런 일을 조금 했었어요. 근데 보통의 A분들은 하루 종일 이것만 해요. 리포트 보내주고 회신 받고 광고 수정하고 또 이슈에 대처하고. 광고 수정은 직접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수정하는 사람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직접 해요. 직접 다 해요? 직접 해요. 근데 예를 들면은 이런 구조일 수도 있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못하는 영역들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배너 광고에서 뭐 디자인이 뭐 그건 또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디자인 부서랑 협업을 해서 요청을 하고, 그래서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광고주에서 이거 바꿔달라고 했는데 디자이너한테 이거 바꿔달라고 했는데 못한다. 일정상 이게 안 된다라고 하면 또 그거 회신해서 갖다 줘야 되고, 또 이제 광고주가 또 바꿔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제 야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브랜드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광고주 보통 A가 두세 개 관리할 때도 있거든요. 그럼 정말 산발적으로 연락이 오고 메일 오고 전화 와서, 진짜 A 하시는 분들은 업무 능력치가 제가 보기엔 높은 것 같아요. 엑셀도 정말 잘 다루시고 엑셀에 신들이 많습니다. 보통. 그럼 다른 마케터 영역들은 또 뭐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즘 가장 각광받는 게 퍼포먼스 마케터라고. 그러니까 퍼포먼스 마케터는 수에 좀 밝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요새 뭐 그로스 해커도 그로스 해커다, 뭐 퍼포먼스 마케터다 많긴 한데, 우리나라에 실력 있는 그로스 해커는 많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직은 개념 자체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개념 자체가 얼마 안 됐고, 기본적으로 조금 개발 코딩을 좀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그거 같은 경우 데이터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아직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흔히 통용화되는 건 퍼포먼스 마케터인데, 예를 들면은 수에 되게 민감해서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용어긴 한데 CPI라고 있어요. 코스트 퍼 인스톨이라고. 내가 유저한테 광고를 보내서 이 사람이 다운받기 위해 얼마의 돈이 드냐예요. 예를 들면 제가 목 대표님한테 이제 배달 앱을 광고를 해요. 그럼 얼마를 써야 하나의 인스톨이 나오냐라는 개념인데, 이런 거를 뭐 KPI로 3,000원이다. 그럼 그 3,000원을 맞추기 위해서 광고 캠페인을 막 20-30개 세팅을 하고, 효율이 안 좋은 거 걷어내기도 하고, 효율이 좋은 거는 더 입찰가를 올려서 더 많이 노출시키기도 하고 해서 마케팅을 통계화시켜서 과학화시키는 맞아요. 그럼 예를 들면 화요일에 그걸 세팅했는데 수요일에 우리 목표치가 3,000원인데 3,500원이 됐다. 그럼 또 캠페인을 최적화해서 3,200원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 정말 숫자에 기반한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게 이제 퍼포먼스 마케터예요. 그러니까 수에 되게 민감해야 되고, 이렇게 되게 디테일을 놓치지 않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마케팅이라고 하면 좀 큰 그림을 그리잖아요. 기획하는 거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업무가 99%예요. 기획 업무도 있지만 보통 이런 사소한 일, 예를 들면 우리가 방금 말했던 거 엑셀 정리하고 이런 걸 기반으로 캠페인을 최적화하고, 또 A 업무 중에 세금 계산서 떼고, 이런 정말 사소한 일들이 99%고, 우리가 정말 그 큰 그림 그리는 기획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다고 좀 보시면 돼요, 사실은. 그럼 퍼포먼스 마케터 그렇게 있고, 뭐 디지털 마케터 같은 경우. 디지털 마케터랑 퍼포먼스 마케터랑 거의 요즘은 거의 등가로 보시면 돼요.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디지털 마케터는 예를 들면 오프라인, 온라인 마케터로 나눴을 때 그냥 온라인 마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디지털 마케터는. 컨텐츠 마케터도 또 따로 있죠. 컨텐츠 마케터도 그거보다 하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요즘은 영상이 대세긴 하지만, 제가 있을 때는 보통 카드뉴스? 이미지 기반에 뭐 하나의 이미지 소재를 잘 만든다던가, 아니면 카드뉴스를 컨텐츠와 스토리화해서 만든다던가, 이런 거를 주로 하는 데가 이제 컨텐츠 마케팅이에요. 근데 보통 작은 기업일수록 섞여 있죠. 다 하죠. 퍼포먼스, 디지털, 그쵸, 다 하죠. 저는 가끔 이제 그래도 마케팅을 하고 싶다는 친구들이 그럼 네가 뭘 하고 싶은 거니 물어보거든요. 그럼 몰라요, 일단. 몰라요. 근데 제가 대행사에서 만약에 내가 A로 입사를 했어요. 그럼 직무 순환이 좀 되나요? 아니면은 사실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 그걸 할 것 같거든요. 직무 순환이라 예를 들면은 팀은 바꿔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팀이, 어떤 팀은 게임 최적화 팀이 있고, 어떤 팀은 뭐 온라인 커머스 팀이 있고, 어떤 팀은 예를 들면 화장품 카테고리 팀이 있거든요. 그런 팀에서 전배는 가능한데, 예를 들면 얘를 뭐 솔루션 기획이라던가 아니면 아예 전혀 다른 팀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는 사례는 봤는데 회사 내에서 좋게 안 보는 것 같아요. A로 돌아왔는데 일이 너무 빡세요 라고 해서 회사에 위에 올려서 다른 팀으로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같은 A 직무로는 이 친구가 명백해요. 나는 게임 광고를 좀 더 하고 싶고, 내가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이유가 명백하면 바꿔줘요.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친구가 일에 열의가 있구나. 근데 직무를 바꾼다, 회사 내에서, 그러면은 좀 네거티브한 게 있죠, 사실. 이거 너무 전문가 영역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마케팅 영역의 상업군을 좀 보다 보니까 종합대행사 같은 경우는 사실 재하청을 주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많죠. 대대행이라고 하죠. 좀 대대행이라고 하죠. 광고주가 있고 종합대행사가 있고 재대행을 주는데, 문제는 이제 재대행 주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취준생 그쵸. 입장에서는. 근데 이게 실제 사실인지, 왜냐면 제 친구도 있었는데 제 친구도 자신이 맡고 있던 광고, 즉 게임을 네.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게임이 죽으면 같이 나가더라고요. 그럼요. 네, 게임 좀 근데 그게 실제 맞나요? 그렇게 하겠 뭐 사실 게임 네. 저도 게임 회사 기반인 대행사에 있었다 보니까 사실 게임이 망하면 팀 자체가 없어지는 경우가 네, 있어요. 맞아요. 팀 자체가 없어지다는 건 그 밑에 광고 대행사들도 사실 계약이 끊기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경우는 많이 없긴 한데 게임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 게임은 뭐 한 달이나 2주 내에 앱스토어 내에서 순위권에 못 올라가면 그냥 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게임 광고주들은 뭐 런칭하고 첫째 달에는 많이 쓸 때 뭐 4, 50억씩 쓰는 데도 있어요. 그냥 때려 박아요, 광고비를. 그쵸.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디지털 마케터를 하신다고 하면은 게임 광고를 조금 하면은 좋은 게 일단 돈도 많이 쓰고 제일 그 시장 내에서 제일 고도화된 광고 플랫폼을 써요. 그래요? 네, 뭐라고 해야 되지? 게임 자체가 보통 디지털 기반에서 노출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TV 광고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남들은 많이 접해보지 못하는 정말 새로운 광고 플랫폼으로 많이 광고를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많이 예산을 때려 넣어요, 거기에. 그렇다 보니까 많은 예산 쓸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고 또 워낙 요새 게임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이렇게 앱내 매출이 많다 보니까 그쪽이 돈이 많이 돌아요. 돈이 많이 돈다라는 거는 그만큼 자기가 A로서도 이런 예산을 많이 집행해 본다는 건 되게 큰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면은 하나의 뭐 대기업의 작은 광고주를 네네. 잡아가지고 100만 원 쓰는 것보다 게임 광고주가 보통 많이 쓸 때는 진짜 몇십억씩 써요. 이런 광고를 몇십억씩 쓴다라는 거는 많은 광고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직할 때도 남들이 못 해본 광고 플랫폼을 난 해봤다라고 어필할 수도 있고 난 이 정도의 광고를 집행해 봤겠다라고 또 어필할 수도 있어서 저 있었을 때는 게임 팀이 되게 각광받았어요. 그리고 신입분들이 오시면 저 게임팀 가고 싶다고. 왜냐면 좀 크리에이티브한 소재도 많이 만들고 좀 새로운 시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게임이 없어지면 나의 목숨도 같이 없어지긴 하지만 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같이 있죠. 같이 있다. 있죠. 같이 있습니다. 저는 게임은 전망 있다고 보는데 네네. 요거는 뭐 오프 더 레코드지만 뭐 넥슨이라는 우리나라의 굴지의 기업이 이제 회사를 매각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되게 이슈예요. 네네. 아니 넥슨 정도가 회사를 매각할 정도면 우리 게임 업계가 어떻게 되냐. 이건 좀 중요한 이슈죠. 가장 기억 남는 프로젝트나 기억나는 프로젝트요? 네네. 이런 거 하나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거를 광고할 때는 NDA를 써긴 했는데 네네. 어차피 여러분들이 말하면 다 아실 텐데 그 배달앱이에요. 근데 제가 광고주가 배달앱이었는데 네. 제가 신입 때 맡은 첫 광고주가 그 배달앱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업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맡았는데 계속 광고 예산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그 광고주한테 혼나면서 배웠어요. 제가 잘 모르니까. 제가 모르는데 광고를 가져온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정말 예산이 커가지고 네.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한 달에 보통 신입인데 네. 메인으로 프로젝트를 그걸 발을 담가서 한 달에 몇 억씩 쓰는 광고를 디지털에서 해본다는 건 되게 좋은 경험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맡았던 광고주가 2개였는데 둘 다 1000만 다운로드를 했어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네. 광고주랑 같이 하긴 했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1년차 때 그걸 해봤다라는 건 의미 있고 많이 광고가 보이면 반가워요. 광고가 반갑고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도 마케터가 되면 그럴 텐데 여러분들이 세팅한 카피라이터하고 만든 광고가 실제로 핸드폰이나 나오잖아요. 그럼 되게 반가워요. 그래서 한 번 더 누르게 되고 누르가서 막 결제도 하고 그런 보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일할 때는. 그때의 포인트가 어떤 거였어요? 이 광고를 할 때 어떤 포인트로 광고를 해야 되나? 뭐 너무 디테일한가 그러면? 예를 들면은 좀 디테일하긴 한데 그때 그 배달앱이 전략이 완전 달랐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하는 1위 업체 같은 경우는 네. 브랜드 이미지를 잘 쌓아서 사람들이 B급이 저 정도까지 갈 수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준대잖아요. 네네. 근데 그 반대 경쟁업체들은 무조건 퍼포먼스였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적도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어차피 그냥 마케터들 사이에서 얘기였지만 네. 그래서 네네. 처럼 광고를 해달라고 제안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가 광고를 굉장히 잘해요. 네네. 그러니까 쪽에서 우리 처럼 운영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제안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000만 다운로드를 했던 2가지 앱을 신입 때 1년차 때 해봤다라는 게 굉장히 저한테 큰 포트폴리오였고 다른 광고주를 접할 때도 자신감이 됐었어요. 예를 들면 광고주 미팅할 때도 서로 이제 레퍼런스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랬을 때 난 이런 쪽의 광고를 했었고 이런 성과가 이뤘었다라고 말을 하면은 믿어주고 광고를 좀 믿고 맡겨줘요.
기업명을 밝히지 못한 건 죄송해요. 왜냐면 네. 그 기업들이 잘 살아있기 때문에. 네, 아실 거예요. 잘 살아있기 때문에 뭐 네. 이거를 이렇게 광고하다 뭐 했다면 네. 하기가 좀 그런 네. 좀 있습니다. AE 그리고 광고 마케터 뭐 이런 마케터들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볼까요? A 보통 이게 제 친구들도 A가 많은데 절반 이상이 조금 회의감을 느끼고 퇴사한 친구들 사실 있어요. 매력을 얘기하는 퇴사하는 거예요. 회의감을 느끼고 퇴사한 친구들은 뭐냐면 뭐 이거는 저는 되게 사람 운인 것 같은 게 좋은 광고주도 많아요. 네네. 근데 나쁜 광고주도 그만큼 많아요. 그래서 이런 보통 퇴사를 하면은 네. 대행사를 나가서 브랜드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대행사가 확실히 빡세요. 빡세다 보니까 배우는 게 많은 게 장점이라고 보면은 단점으로는 진짜 우리가 그냥 흔히 아는 것처럼 워라밸이 없는 곳도 요즘 아직 많아요. 52시간이 된다 해도 아마 워라밸이 잘 지켜지지 않는 대행사가 꽤 많을 거예요. 이틀에 52시간. 그쵸. 3일에 52시간이죠. 아마 어떻게든 왜냐면은 일을 대행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하다 보니까 일이 템포가 늦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저희가 회사에 취업했을 때 부장님이 저한테 오더를 주면은 이거를 바로 오더를 받고 넘기는 것도 사실 오래 걸리잖아요. 네네. 근데 오더를 받아서 대행사한테 넘겨 대행사한테 받고 넘기는 거다 보니까 하나의 다리가 더 있는 거라서 일이 당연히 야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왜 대행사는 야근을 하지를 이런 프로세스만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어요. 한 다리가 두 다리 세 다리가 되다 보니까 일이 계속 밀리고 이 친구는 광고주가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 사다리가 여러 개가 되다 보면은 일이 늦어져서 워라밸이 없는 친구가 발생하죠. 그래서 보통 제 친구들은 브랜드 담당자로 많이 갔어요. 네. 저만한 연차가 있는 친구들, 4년차 있는 친구들은 저쯤 됐을 때 브랜드로 갔었고 제가 스브스뉴스 이직한 건 전 컨텐츠를 배우고 싶어서 사실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내가 A라는 거에 자부심을 갖고 계속 커리어를 쌓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절반은 브랜드 담당자로 간다던가 혹은 다른 일 개인 사업을 한다던가 좀 유리한 게 이제 광고나 마케팅을 해봐서 자신이 브랜드를 만들거나 제품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저는 많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분리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매력을 얘기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좋은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러게 한 99%안 좋은 얘기 했습니다. 매력 하나만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매력. 또 희망을 꺾을 수 없잖아요. 그쵸. 학생들에게 매력. 예를 들면은 이래서 계속 마케팅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기획하고 생각한 광고 소재라든가 캠페인이 실제로 라이브 된 걸 봤을 때는 그 보람이 예를 들면 내가 했던 게 TV에 나온다거나 내가 하는 게 네이버 중간 타임보드에 나온다거나 메인에 그러면은 되게 뿌듯해요. 되게 뿌듯하고 저는 네이버 전면에 타임보드 광고라고 있는데 그게 시간당 뭐 1000만 원이 넘고 그래요. 그걸 처음 집행해 봤을 때 막 친구들한테 자랑했어요. 캡처해서 야 이거 클릭 좀 해줘. 나 이제 광고자 보고 있어. 클릭해줘. 되게 뿌듯해요. 내가 생각한 게 이제 실물로 나오는 거잖아요. 뭐 제조업도 똑같을 텐데 이거는 그런 게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로 마케터를 해보면 특히 A를 해보면 내가 시장 내에서 나를 찾는 곳이 많구나라고 느껴요. 다른 직군은 모르겠는데 A 같은 경우는 사실 막 오퍼가 정말 많이 와요. 그래요? 진짜 많이 와요. 가만히 있어도. 왜냐면은 A 요새 좀 풍기 현상이에요. 마케터들. 그래요? 특히 퍼포먼스 마케터는 네. 구하려는데 예를 들면 본인이 잘 안 가요. 많이 재요. 왜냐면 자신을 많이 찾는다는 거 이미 알고 있고 예를 들면 제일기획도 디지털 대행사를 아예 통째로 인수를 하고 있어요. 모든 프레이전시들이. 이거는 종합광고 대행사도 디지털이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이 인원을 많이 뽑다가 아예 회사를 사버리는 거예요. 그냥 사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디지털 인력이 중요해요. 네네. 중요하다 보니까 내가 언제든 취업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막 A로 있으면 그런 게 두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릴 몸값이 높다. 그 다음에 자신이 생각한 것을 실물로 구현해낸다. 두 개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네요. 야. 자, 그럼 A란 직무에 대해서 그 다음에 마케터에 대한 직무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이제 취준생들이 실제적으로 좀 궁금한 내용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취업을 할 때 뭐 주변 이제 동료들 보셨을 때 이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취업이 좀 잘 되더라. 어떤 경험들이나 어떤 역량들이 좀 있었을까요? 일단은 이게 사람이 끼리끼리 모이잖아요. 네네. 저는 제 친구들은 다 저랑 비슷했어요. 비슷하다 보니까 뭐 학점을 잘 관리한다던가 뭐
학교가 좋다던가 뭐 토익이 좋다던가 이런 케이스는 많이 없었어요. 근데 자신만의 스토리는 분명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취업하기 전부터 막 스토리 타령 많이 했잖아요. 네네. 근데 어느 정도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확실히 여기에 스펙이 얹어지면 당연히 세죠. 네네. 당연히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두 개를 갖고 있는 친구가 많이 없을 뿐더러 근데 저는 스토리 기반으로 취업한 친구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제 후배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CJ ENM에 다니는데 그 친구는 축구를 진짜 좋아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영국 교환학생도 포츠머스에서 했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처음 했던 게 축구 에이전트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FC 서울이나 네. 이런데 1부 리그 1부 2부의 선수를 독일의 3, 4부 리그로 네. 보내는 그 에이전트 역할을 했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더 연봉이 높고 네네. 더 이 선수가 클 수 있는 확률이 많대요. 이걸로 해가지고 뭐 창업 지원금도 받고 실제로 KBS 나가서 이런 창업 공모전 1등도 하게 됐어요. 좀 도전적인 일을 한 걸 바탕으로 이제 대기업을 썼는데 네. 굉장히 잘 붙더라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뭐 토익이 높은 것도 아니었고 학점은 그냥 제가 알기로는 그냥 뭐 3.5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도 있었고 아시겠지만 그 뭐 책 기부하는 단체 만들어가지고 네네. 그 친구도 그런 스펙은 좋지 않지만 네네. 그래도 그런 자기만의 스토리 기반으로 취업을 했었고 근데 확실히 느낀 거는 자소서의 합격률과 인적성 면접 이거의 퍼센테이지가 높은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스펙 좋은 친구들이 더 높았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스토리 기반으로 하는 친구들은 한두 개가 되게 잘 아다리라는 말씀 안 되겠지만 한두 개가 굉장히 잘 합이 맞아서 합격되는 경우가 많았고 보통 뭐 자소서의 합격률이라던가 인적성부터 시작해서 면접을 차곡차곡 잘 밟아 나가서 승률이 높은 거는 스펙 좋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스펙이라고 하는 건 되게 여러 가지잖아요. 그런 걸 잘 준비한 친구들이 훨씬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그 회사의 특징, 그 인사 담당자의 성격이 너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운이 되게 많이 작용을 해요. 스펙도 그렇지만. 그래서 뭐 다 떨어지고 이거 하나 되게 성공한 케이스도 있고 네. 주변에 그렇다 보니까 조금 스토리 같은 경우는 양날의 검일 수도 있죠. 저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저는 전적으로 스토리 기반으로 취업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3.11이었거든요 취업. 3.11이었고 제가 토익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토스 6이 6였고 토익은 없어도 됩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저는 공모전에 좀 많이 나갔죠. 공모전 수상 경력이 있었는데 제가 회사에 들어와 보니까 공모전 수상 경력이 하나도 필요 없더라고요. 이거 의외인데요. 마케터들이 공모전 수상 경력이 필요 없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 공고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신입을 뽑더라도 필요한 팀이 있으니까 공고를 낼 때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게 회사랑 안 맞고 팀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지 여러분들이 일단 실력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예전에 저희가 팀 세팅을 하고 신입을 뽑으려고 했을 때 저도 자소서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한번 팀장님이랑 여기서 같이 봤어요. 근데 공모전 수상 경력 탭이 있잖아요. 네네. 되게 빨리 넘어가요. 그쵸? 빨리 넘어가고 일단 이야기를 보고 포트폴리오를 봐요. 포트폴리오를 저희는 내는 란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참 저도 학생들한테 취업 특강도 가끔 하는데 필수라고 해도 안 내는 친구들이 많아요. 저는 여태까지 한 번도 포트폴리오 안 낸 적이 없어요. 제가 다 PDF로 만들어서 냈었거든요. 그걸 보고 가장 많이 보는 건 인턴 경력. 왜냐하면 첫 번째로 회사라는 곳은 인력이 필요하니까 뽑는 거예요. 네네. 뽑는 거고 이 친구를 잘 육성해서 엄청난 인재로 키우겠다기보다는 일을 덜어줄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무를 아는 친구가 누군가의 일을 빨리 덜어주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인턴 경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 디지털 마케터만 한정돼서 보면은 그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게 좋아요. 자격증이라 하면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네이버 검색 광고 자격증이라고 있어요. 1급, 2급 있는데 디지털 마케팅 그게 중요합니까? 네,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들이 먼저 와서 다루는 광고 플랫폼이 그거예요. 브랜드 마케터든 AE든 그렇기 때문에 뭐 검색 광고 자격증 또 검색 광고 자격증은 어디서 땁니까? 그것도 제가 알기로 5만 원 내면은 응시할 수 있고 우리가 컴을 따듯이 딸 수 있어요. 제가 그런 자격증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가점에 도움이 되고 두 번째로는 관심이 있다는 거니까 사실 관심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현역 마케터도 없는 사람 많아요. 없는 사람 많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글 관련 자격증이 있어요. GA. 네, GA 제일 중요하죠. GA가 있는 지원자를 전 딱 한 명 봤어요. 생각보다 없네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서류는 무조건 프리패스예요. 제가 만약에 뽑는다고 했을 때 전 GA 있으면 무조건 뽑을 거예요. GA랑 구글 애드워즈라고 자격증이 있어요. 구글 광고, 유튜브 광고를 세팅하고 운영하는 거에 대한 걸 구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문제 은행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거는 여러분의 자격증을 주는 게 아니라 서티피케이트로 그냥 인터넷 온라인으로 그 증서를 줘요. 네네. 요거 증서. 증을 줘요. 서티피케이트를 줘요. 요게 있으면은 이거 3종을 전 무조건 하라 그래요. 제가 그 디지털 마케터 취업 특강도 제가 소개해줘서 갔잖아요. 네네네. 제가 항상 말해요. 요거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서류 무조건 합격해요. 아, 무조건 이 대표님의 말이에요. 네, 제 개인 피셜이에요. 제 개인 피셜이에요. 안 되면 저 찾아오세요. 제가 일자리 알선해드릴게요. 근데 맞긴 맞을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한테 먼저 회사에 들어와서 그거를 구글 워낙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 광고나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실제로 어드민 계정에 들어가서 광고 세팅을 해보지 않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말하는 거는 대행사를 간다거나 혹은 뭐 브랜드 마케터가 된다라고 했을 때 조금 작은 대행사 가서 일해보는 게 중요해요. 작은 대행사는 인턴한테도 중요한 일을 시킬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 인력이 없어서. 네. 근데 그게 진짜 불평하면 안 돼요. 왜냐면 그거를 잘 써먹으면 여러분들의 자소서나 여러분 스토리가 굉장히 강력해져요. 왜냐면은 어차피 여러분들이 큰 기업에서 인턴을 해봐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겠지만 중요한 일 안 시켜요. 네. 중요한 일 안 시켜요. 안 시키고 작은 대행사에 들어갈수록 되게 큰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요새는 큰 기업들도 작은 대행사에 많이 일을 맡겨요. 왜냐면 그게 포인트예요. 잘하는 회사가 많아졌어요. 작은 대행사인데, 소규모 대행사인데 크리에이티브 좋고 소재 잘 뽑고 이런 데가 진짜 많아졌어요. 이런 데서 일하고 가면은 업계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기 일했어? 얘 그럼 올려봐. 아, 작아도 다 아는 다 알아요. 이미 거기에 대한 포트폴리오는 있기 때문에. 취준생들이 그걸 걱정해요. 네. 작은 회사에서 큰 회사 가는 게 힘들지 않냐면 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믿거든요. 그걸 네. 시원하게 얘기해 주셨네요. 네. 그래서 제 사촌 동생도 지금 광고 대행사 A로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도 뭐 SK플랜에서 인턴하고 한컴에서 인턴하다가 계속 이제 흔히 말하는 프리에이전시를 준비를 했었죠. 네네. 하다가 이제 이제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네. 조금 작은 대행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메인을 잡아서 이번에 광고를 40억짜리 따냈는데 그 경쟁업체가 우리가 아는 10대 광고 회사 중에 하나예요. 어차피 짜리가 뜨바, TBWA를 이기고 따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인턴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은 네네. 이 회사는 인턴으로 들어가기 조금 더 쉬울 거 아니에요, 솔직히. 네네. 조금 그쵸. 더. 당연하죠. 조금 더 쉬울 네. 거 아니에요. 근데 이 프로젝트를 조금 더 작은 대행사에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쌓으면은 큰 회사에서는 이 대행사를 알아요. 굉장히 잘 알아요. 미팅도 해봤을 거고. 왜냐면 작은 대행사가 더 디테일하게 관리해줘요. 왜냐면 큰 대행사일수록 큰 액수만 잘 관리해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마케터로의 꿈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봐야 하잖아요. 일단 작은 대행사에 들어가서 작은 대행사 들어가라. 그 경험을 쌓고 제가 말했던 자격증 따고 구글 애드워즈, GA, 그리고 조금 여력이 되면은 검색 광고 마케터, 그거를 1, 2급이 있는데 1급도 제가 그 급수까지 있어요? 있어요. 그거 누가 만든 거예요? 그게 문제 은행식으로 나와서 문제가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네이버에서 만든 건가요? 진짜? 어디서 만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현직 마케터도 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면은 여러분들이 눈길을 줄 거예요. 이게 가다가 이거 있네? 이거 좀 볼까? 보통 쓱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다 뭐 하나 걸렸을 때 좀 더 자세히 보잖아요. 그랬을 때 그 인사 담당자의 손을 멈추게 해줄 수 있어요. 이 친구 검색 광고 1급이 있네? 뭐야? 한번 볼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GA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GA 있으면 여러분들은 엄청 우대받을 거예요, 아마. 어딜 가든 제가 보기엔 마케팅 직무에 대해서 취준생일 때랑 네. 취준생일 때랑 그다음 들어가서 가장 대비 차이가 나는 그런 허와실. 허와실. 네. 허와실. 이건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취업을 했더라. 이건 아닌데. 마케터에 대해서. 일단은 전 숫자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마케터한테 숫자가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고, 오히려 숫자를 잘 못 다뤄서 회사 다닐 때 힘들었었는데 수의 중요성을 알게 해준 게 마케터 직무였었고. 즉 그러면 창의력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요즘 각광받는 퍼포먼스 마케터나 디지털 마케터는 크리에이티브도 중요하지만 디테일 되게 꼼꼼한 게 되게 중요해요. 꼼꼼한 게 중요하다. 이거 뭐 여담이지만 네네. 보통 여러분들이 A가 되면 광고 예산도 세팅을 다 하거든요. 네네. 공 하나 잘못 써가지고 진짜 난리 난 적이 있어요. 난 적이 있어요? 저도 있죠. 저도 예산 세팅을 잘못해서
진짜 난리 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얘기가 들려와요. 야, 어떤 A 공 하나 잘못 써서 광고자한테 뭐 욕먹고 왔대. 무용담 같은 거군요. 네. 근데 이 공 하나가 여러분 뭐 액수가 완전히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에 대해 민감해졌다라는 건 제가 살면서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살면서 수에 대해 민감하지 않았는데 숫자라는 건 논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람을 설득할 때 우리가 자소서 쓸 때도 숫자를 많이 넣으라는 거는 설득이 되거든요. 숫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저는 이 숫자에 대해 경시했었어요. 근데 숫자가 어떻게 보면 정확히 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명백한 논리로 누군가 설득할 수 있는데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조금 수에 밝아졌다? 라는 것과 지금은 제가 브랜드를 지금 만들어도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제 플랫폼을 갖고 있으니까 네. 제 주변에 아까 말했듯이 개인 사업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 친구들은 크리도 자기가 다 짜고 뭐 커머스 관리도 자기가 뭐 온라인 사이트 관리도 자기가 다 하고 네네. 별의별 걸 다 해요. A 일을 하면은. 그래서 심지어 막 개발 업무도 조금 할 줄 아는 친구가 있어요. 뭐 이 사이트에 뭐 픽셀이라는 걸 심거든요. 추적하기 위해서. 그것도 어디에 심는지도 막 알고 자기가 직접 심기도 하고. 그러니까 되게 능력이 많아져요. 되게 다양한 능력이 생긴다. 멀티플레이어가 된다라는 느낌을 조금 많이 받아요. 그렇군요. 우리 이제는 그 취준생들의 네. 궁금한 거를 좀 몇 가지만 좀 제가 좀 질문을 대신 드려볼게요.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쭉쭉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근데. 아닙니다. 제가 재밌네요. 그냥 풀로 올라가도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질문들이 들어왔어요. 자, 마케터에게 가장 필요한 역량이 둘 중 꼽으라면 무엇일까요? 이거 좀 이렇게 너무 힘들. 두 개를 줬나요? 예, 예를 들어서 이거요. 의사소통 능력 또는 설득력이랑 기획력.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냐, 기획력이냐. 하나, 둘, 셋. 저는 의사소통인 것 같아요. 의사소통도 중요하다. 일단 기획력도 중요한데 어차피 하나의 캠페인이 나왔을 때 정말 많은 팀이 협업을 하거든요. 개발팀부터 시작해서 디자인팀, 광고주, 대행사 하다 보니까 어차피 기획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의 아이디어가 모여서 하나로 나오는 거지, 내가 딱 했다고 했을 때 이게 로우 하나 뭔가가 나와서 이게 살이 붙여지고 해서 하나의 멋진 기획이 되는 거지, 어차피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모여져서 하나의 뭔가 캠페인, 기획된 캠페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서 이 좋은 기획이 나오려면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잘해서 그거를 묶어주는 게 저는 A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의사소통 능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아무리 기획력이 좋아도 연간 부서 간에 그런 소통이, 자기가 연결 소통을 잘 못하면은 사실 멋진 기획이 완성이 잘 안 돼요. 둘 다 중요하지만 굳이 저한테 뽑자면, 그리고 제가 일하면서 느꼈던 걸 보면은 의사소통 능력이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자, 마케터의 일반적인 커리어 패스가 어떻게 되나요?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A로 입사를 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A로 입사를 하면은 보통 이제 제가 아는 이제 제 시니어 분들 보면은 보통 경력을 A로 계속 쭉 쌓은 분들은, 쌓은 분들도 있는데 보통 브랜드 광고주 쪽으로 가는 경우를 더 많이 봤어요. 더 많이 봤고, 비율로 치면은 절반 이상이 A로 경력을 쭉 쌓다가 이제 브랜드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 A로 쭉 쌓으면 이제 보통 뭐 저희 시니어 분들은 여러 회사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거기 위에서 계속 돌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이 회사 갔다가 저 회사 갔다가 A로. 그럼 한 회사에서는 계속 A 팀장, 그다음 부서장 뭐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룹장, 셀장. 셀장 이런 식으로 다 올라가시는. 그룹장, 셀장. 네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마 셀장 그룹장이죠. 여러 셀이 모여서 그룹장. 셀장, 그룹장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직을 한다. 네, 브랜드 쪽으로 막 다 일하면서 막 화내면서 그래요. 나 브랜드로 옮길 거라고. 브랜드 갈 거야 이러면서. 네. 근데 저는 항상 우리 그 학생들한테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최소 2번은 이직한다. 그럼요. 네. 이직 철밥통 찾지 마라. 철밥통 네. 없다. 먼저 이직할 없죠. 거다. 철밥통 없죠 요새. 네. 이거 비슷할 것 같은데, 입사 후에 입사 네. 딱 하셨는데 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된 것. 미리 준비했으면 좋았을 이거 내가 미리 준비할 걸. 일단 자격증. 왜냐면 이거는 회사에서도 유의미하게 보는 그 사람의 성과지만 제가 일할 때도 도움 많이 돼요. 이거를 스스로의 실력이니까 다룰 줄 알면은 일이 편해져요. 네네. 진짜 편해지고, 잘하는 친구들이 우대를 받는 걸 보니까 내가 저걸 저 옛날에 뭐 마케터 막 준비할 때 뭐 블로그에 막 이런 광고 리뷰하고 막 하는 일 있잖아요. 그런 거 저 때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제 아는 후배인데 GA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공부 일지를 만들어서 오늘은 뭐
무슨 과정을 배웠는데 자기가 그 GA가 영어로 돼 있잖아요. 네. 그 영어로 된 걸 번역을 해서 정리를 해서 자기만의 그 족보를 만든 거예요. 결국 그 친구가 학부생일 때 GA를 완전 마스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GA가 뭔지 몰랐어요. 네네. 사실. 아, 뭐 하는 GA.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코딩하는 애인가? 제 경영학과인데 왜 컴퓨터 공학 쪽 걸 하고 있지? 했는데 그 친구가 학생 때 그거를 네네. 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친구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은 자기가 원하는 목표인 기업에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땐 그걸 몰랐는데 제가 들어와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현직자들도 이걸 잘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와 이걸 하면은 신입으로 들어와도 되게 인정받고 주목받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들 이걸 되게 학생들 입장에선 경시할 수도 있어요. 네네. 예를 들면은 보통 제가 취업 준비할 때는 무슨 자격증이야. 야, 저는 약간 스토리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야 그런 거 아니야. 무조건 원석 같은 나만의 이야기를 받아주는 곳에 취업할 거야라는 환상에 있었는데 뭐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내가 하는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는 사실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런 GA? 증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네. 실력이죠. 네. 그 실력이 필요한 거고. 맞아요. 그거죠. 들어가서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일단 생각이 나는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공모전 경험이 없는데 될까? 이게 공모전에 되게 꽂혀 있거든요. 공모전? 네. 근데 이미 와서 공모전 있으면 좋겠지만 없는 분들은 어떤 경험을 좀 쌓으면 좋을까요? 공모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생각보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먼저 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공모전을 그렇게 수상을 하고 싶다라고 그러면은 저는 그거에 그 수상 경력만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작은 대회들도 얼마든지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대회들을 좀 찾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은 은근히 그 실무 담당자들이 이 대회가 와 이거 엄청 유명한 대회 아니야? 와 이거 되게 인정해주는 대회 아니야? 예를 들면 우리가 아는 뭐 제일기획에서 매년 열리는 뭐 아이디어 페스티벌에 대해서 인식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수상 경력에 대한 경중을 따지지 잘 못해요. 이게 되게 큰 거다 작은 네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모전 수상이 좀 스트레스다, 중요하지 않아요 전혀. 근데 스트레스다 그러면은 조금 작은 대회라도 좋으니까 네. 시도해보는 거를 저는 좀 추천드려요.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그게 없어도 인턴 경력 혹은 아까 말했던 자격증으로 충분히 커버가 돼요. 커버가 되고, 이거는 제가 그렇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도 지금 SNS랑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네. 대학생 때도 블로그가 약간 준파워 블로그였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플랫폼이 있는 건 굉장히 나만의 중요해요. 플랫폼. 운영해보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거 언제 키우고 앉아있어. 막 주변에 애들은 이미 막 10만 100만인데 저 이제 몇백 명씩 해서 언제 해요? 라고 하는데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한다는 걸 높게 봐요. 그쵸. 안 한 거랑 한 거 큰 차이죠. 되게 큰 차이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만의 뭔가 플랫폼을 만들어 보는 경험도 진짜 중요해요. 그런 거를 이게 얼마나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네. 일단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군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요즘에 맞아요. 가끔 그런 조언 많이 해주거든요. 자신이 플랫폼을 운영하기 힘들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 요즘 재능 기부 사이트들 많아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 거 망치면 안 되긴 하지만 네. 그래도 다른 사람 것도 한 5만 원 받으면서 네. 관리도 해주고 이런 것들. 그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중요하고 요즘도 그런 거 있지만 저 때도 막 영업관리 가면은 물건을 팔아봐라 이런 거 막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만약 여러분이 디지털 마케터로 준비하면은 네이버에 이런 데 보면 스토어팜이라고 네. 내가 그냥 직접 등록해서 물건을 떼서 팔 수 있거든요. 네네. 이런 거 그냥 뭐 50만 원 같은 경우 굉장히 대학생 큰 돈이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마련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상품들 있잖아요. 뭐 떼와서 팔아봐요. 이 경력만 있어도 굉장히 큰 도움 돼요. 네네. 내가 직접 영업을 해봤다. 두 번째로 그거를 디지털 기반에서 해봤다라는 거는 이 친구가 열의가 있고 이 지금 커머스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안다는 증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물건을 파는 것도 좋지만 스토어팜이나 이런 데 여러분 충분히 입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 팔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조금 더 여러분들이 마케터의 꼴을 얻는데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아까 뭐 질문을 봤는데 질문 내용들을 이 내용에서 대부분 다 담고 있어가지고 저도 이게 이렇게 하는구나 저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예,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그 대표님이 운영하시고 계신 책은 습관이다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고 지금 페이스북이랑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 좀 홍보
네, 대놓고 홍보. 네. 제 홍보하려고 이런 건 아닌데.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 아닌데 저는 그 유튜브 하는 것도 지금 알았어요. 네. 저는 최근 습관이다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2년 정도 운영을 했고요. 지금 구독자는 6만 정도 돼요. 6만. 근데 이제 세상이 영상의 시대이다 보니까 유튜브를 시작한 지 2달 됐고, 유튜브는 이제 그거에 딱 100분의 1이 600명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영상이 나간 후에 조금 더 사람이 구독자가 늘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꿈은 책 관련 사업을 30대 때 해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디지털 기반의 출판사를 차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북카페도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목표는 제가 다음 주 23일에 60박 61일로 유럽 일주를 떠나요. 11개국을. 근데 유럽에 있는 멋진 헌책방부터 시작해서 서점을 투어하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영상으로 담고 책으로도 낼 거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는 유튜브 채널로 계속 올라올 예정이니까 구독해 주시고 좋아해 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되게 좋네요. 해외에 나가서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네. 하고, 그걸 또 원래 주 전문 스페셜한 분야인 또 마케팅을 하고, 네. 와, 정말 멋진 인생을 사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마케터는 어떻게 보면 제가 첫 발을 담근 직무잖아요. 그래서 나와서 이걸로 돈을 벌고 있고, 이것도 제가 충분히 좋아하는 건데 하고 있고, 이제 제 정말 사이드 프로젝트로 책 관련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사실 커리어적으로는 회사에 다시 들어가서, 물론 다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좋은 만약에 기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근데 조금은 저만의 브랜드, 저만의 플랫폼을 잘 꾸려나가는 게 제 30대의 목표예요, 지금. 네. 오늘 이렇게 직무 얘기 너무나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취업준비생 여러분들께, 마케터 직무뿐만 아니라 모든 취업준비생들에게 당부의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단 회사에 들어와 보니까 사실 모든 채용 공고라는 거는 필요에 의해서 뽑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필요가 정말 어떤 전체 분야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어느 한 팀이 필요에 의해서 공고가 전체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떨어졌다라는 거는 그 팀에서 원하는 인재가 아니라는 거지.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은 회사에서 원하는 인재가 아니라기보다는 그 팀에서, 필요한 팀에서 원하는 인재가 아니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취업은 진짜 운이 팔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제가 들어와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커리어는 신입으로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커리어는 여러분이 첫 직장이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첫 직장보다 그 사람이 첫 직장에서 어떤 커리어를 쌓아서 그 다음 스텝이 더 중요하고, 그 다음 스텝을 잘 꾸려가는 사람을 워낙 많이 봤어요, 회사에서. 그렇다 보니까 너무 그런 정말 선망의 기업 가면 좋겠지만 여러분들이 회사보다는 직무에 초점을 좀 많이 맞췄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여러분 커리어에도 좋고 여러분들에게도 좋아요. 여러분 삶에도. 그래서 직무를 먼저 고민을 하세요. 회사를 고민을 하고 직무를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직무를 먼저 명확하게 내가 이거를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지를 정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의 커리어 패스를 좀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첫 직장에서 끝나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좀 길게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좀 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 담당자 인터뷰 마칠게요. 이상, 안녕!